자, 메타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자, 여러 개의 연구가 있어요. 여러 개의 연구를 취합을 합니다. 자, 여러 개의 연구를 취합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 주는 거.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연구는요, 통제된 연구해야 돼요. 통제된 연구가 무슨 말이냐? 실험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실험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실험 설계. 통제된 연구에서 실험 설계가 대표적이니까요. 여기 하나하나의 뭐예요? 하나하나의 효과의 크기를 내요. 하나하나의 효과의 크기를 내요. 자, 크기를 낸다. 크기를 산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1번이었어요.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네, 평균이요. 효과 크기의 평균을 산출해요. 자, 평균을 산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효과 크기와 다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효과 크기와 평균 산출한 것과 자, 다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1, 2, 3으로 이렇게 쭉 써드린 이게 바로 절차, 과정이에요. 메타 분석의 과정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게요. 하나의 값으로 요약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 개 다양한 A 연구, B 연구, C 연구, D 연구, E 연구, F 연구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값으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메타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메타 평가는 뭐냐?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고 그래요. 평가의 평가. 이건 분석이 이루어졌잖아요. 다. 분석한 것을 모아갖고 다시 분석하는 거. 그게 바로 메타 분석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메타 분석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메타 분석의 개념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그 메타 분석에서 효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효과의 크기. 이 효과의 크기의 공식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표준 점수화 해야 돼요. 표준 점수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비교를 위해서 표준 점수화 하는 게 좋은데 표준 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공식은 밑에 분모가 통제 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통제 집단의 표준 편차분의 처치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처치 집단의 평균 마이너스 통제 집단 평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박스 처리합니다. 효과의 크기는 통제 집단의 표준 편차분의 처치 집단 평균 마이너스 통제 집단 평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메타 분석의 발전된 모습이 있는데요. 뭐 절대적 효과성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 효과성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내담자 군별 처치 방법별 메타 분석. 내담자 군이 있고 그다음에 처치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메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절대적 효과성 분석과 상대적 효과성 분석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절대적 효과성의 기억 별표요. 집단 간 실험 설계를 채택한 연구. 즉 처치 집단과 무처치 집단 간의 뭐예요? 통제 집단이 되죠.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한 연구가 여기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니은은 참고하시고요. 상대적 효과성은 뭐냐면 상대적 효과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처치 효과의 요인이 특수 요인이냐 공통 요인이냐 이걸 보는 거죠. 처치법을 보는 거예요. 처치법. 어떤 요인인가? 효과의 요인이 자, 치료법 간에 나오죠. 치료법의 동그라미요. 효과 크기를 비교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 설계, 비교 설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치료 효과의 크기는 치료법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치료 효과도 특수 요소보다 주로 공통 요인에 발생한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치 효과의 요인이 처치 효과가 있었다면 처치 효과의 요인이 공통적인 것이냐, 공통 요인이 아니면 특수 요인이냐 이걸 보는 것이에요. 자,
넘기면 심리치료 상담의 상대적 효과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요. 비교하는 처치법에 동그라며 독립부인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각 처치법의 효과 크기, 요거요. 효과 크기를 통제 집단과 비교해서 계산하고요. 처치법에서 수립된 효과 크기들을 평균 계산하고요. 그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상대적 효과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요건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와 상대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절대적 효과성 분석과 지금 메타 분석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자, 절대적 효과성 분석과 그 다음에 상대적 효과성 분석, 상대적 효과성 분석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절대적 효과성 분석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치 집단과 그렇죠? 통제 집단 간의 비교예요. 무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이니까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처치 집단 쫙 있고 통제 집단 있고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요거죠. 근데 상대적 효과성 분석은 뭐냐면 처치 집단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처치 집단의 효과가 처치 집단의 효과가 있는데 처치 집단의 효과가 바로 이제 처치법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온다? 처치법에서 나오죠. 어떠한 처치법을 통해서 처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효과가 첫 번째 특수 요인이냐 아니면 일반 요인, 공통 요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일반 요인이냐 공통 요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처치 집단의 효과가 특수한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이거죠. 만약에 다른 연구에서 많이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요인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특수한 거다. 그러면 특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것을 보는 거죠. 상대적인 거. 다른 연구와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